자, 다시 등장합니다. 제가 카메라 들고 제가 카메라 끄는 어떤 그런 시스템.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자, 저는 간 메가스터디에서 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국어과 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말이죠. 아무튼 중요한 거. 자, 이번 시간은 문학 B의 시험 범위 배를 내면부터 이생 규정 중에 나오는 내용들 중요한 부분들 꼭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최종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것만 딱 보고 나 시험 잘 볼 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본문 내용 공부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뭐가 시험에 나올지, 어떤 부분들이 특히나 중요한지 그걸 좀 짚어보자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배를 내려옵니다. 주제는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과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 사랑과 관련된 거였죠. 그래서 자, 유추 정말 중요합니다. 유추를 사용해가지고 시상을 전개하는데, 자, 갑자기 밧줄이 갑자기 날아왔다. 사랑이 갑자기 시작된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된다는 거죠. 사랑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맺어진다. 이것도 뭐냐? 사랑이 맺어지면 서로의 꿈과 기쁨과 세월이 함께 맺어지는 것이다. 그냥 즉, 그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주변 환경까지도 다 같이 나한테 온다는 거죠. 자, 빛 가운데 배가 온종일 울렁이며 떠 있다는 거. 온종일 사랑의 어떤 기쁨과 설렘 속에 있다. 이런 의미들 다 어떻게? 배를 메고 그 배의 모습을 통해서, 자, 뭘 얘기한다?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이와 비슷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래서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유비추리한다 해서 유추가 되는 거라는 거죠.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좀 보자면 밧줄은 사랑의 대상과 맺는 인연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배는 사랑하게 될 대상이고, 배를 맺는다는 건 사랑을 이제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고, 부둣가는 사랑의 인연을 받아들이게 되는 곳, 사랑이 찾아올 공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구름, 빛, 시간 같은 경우에는 사랑하는 일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 그냥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작품에 쓰인 비유인데 사랑하는 감정을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시적 화자의 정서 및 태도를 좀 보자면은 자, 이런 겁니다. 자,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사랑을 맞이한다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그 학습 활동에 있는 거를 정리를 한 거니까요. 그냥 학교에서 정리해 주는 대로 따라가기 가장 중요해요. 정말 이게 반가운 마음인지 아닌지는 자, 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세요. 자, 그 다음에 함께 메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진정한 사랑의 본질을 깨달았다는 거. 그리고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 떠 있다는 거죠. 운명적 사랑의 아름다움으로 설렌다는 것, 또는 운명적 사랑의 아름다움으로 환희와 경이로움을 느낀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작품의 운율을 보자면 이게 지금 시기 때문에 운율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일단 리듬감이 느껴지는 부분은 소리도 말도 없이 맨다, 닿는다, 받는 것, 되는 것, 메어지는 것, 그런 것, 아는 것,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라고 해가지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휘자 이런 건 자, 시어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런 걸 시구, 얘도 시구입니다. 시에 쓰인 구절이라고 해서 단어 두 개면 시구, 단어 하나면 시어,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그냥. 근데 시어나 시구 갖다가 굳이 구분해라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해가지고 리듬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사랑은 무엇이라는 것, 유사한 통사구조, 유사한 문장구조를 반복을 해요. 그래서 리듬감이 느껴진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반복되는 건데 어느 부분이냐,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휘 또는 시구, 그리고 유사한 통사구조, 유사한 문장구조,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 작품이 정서적 미적으로 감동을 주는 까닭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1단원에서 내용이랑 자, 내용 작품에 나타난 시적 화제의 정서나 태도나 주제 의식 같은 거죠. 그 주제 의식, 즉 시적 화제의 태도나 정서나 태도가 무엇하고 표현법, 그러니까 형식,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갑자기 찾아온 사랑과 그 심정, 이게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자, 그 심정을, 내용을 적절한 비유와 리듬, 이건 형식입니다. 적절한 비유와 리듬을 통해 형상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동을 준다는, 자, 감동을 준다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거, 자, 요런 어떤 내용과, 자, 요런 형식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부분을 체크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백석의 백화, 자작나무입니다. 백화는 주제는 뭐 순수한 삶과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아름다운 자연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예찬적 태도. 자, 예찬적 태도라고 하는 거, 뭐 겉으로 대놓고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하지만 그냥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예찬적 태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학교 수업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자작나무다라는 시구를 통해, 시구를 각행의 끝에 반복합니다. 끝에 반복을 해서 운율을 형성하는데, 자, 이렇게 끝에서 반복되는 운율을 각운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양한 심상, 시각, 청각, 미각을 활용한다. 참고하시면 되고. 자, 작품이 정서적 미적으로 감동을 주는 까닭은, 자, 작품의 운율과 심상을 통해, 그죠? 작품의 운율과 심상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뭐다? 형식이다. 자, 이걸 통해서 삶과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진 산골 풍경을, 요게 내용인 거죠. 효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감동을 준다라고 하는 건 형식과 내용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들하고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성남 플립, 자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작품의 주제, 타인과의 소통 측면에서 보자면 타인의 존재를 동등하게 인식함으로써 얻게 되는 자기중심적 사고에 대한 비판과 반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작품이고요. 자연스럽다의 의미, 사전적 의미는 억지로 꾸미지 않냐에 뭐 이상함이 없다, 뭐 순리에 맞고 당하다, 힘들이거나 애쓰지 않냐고 저절로 된 듯하다, 뭐 이런 것들인데, 자, 이 작품에서의 의미, 즉 이 작품에서 누구의 글쓴이가 생각하는 글쓴이만의 어떤 개성적인 의미, 이게 중요하겠죠. 자,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는 무관합니다. 인간의 인위적인 조작이 개입하지 않은 거, 앞쪽에 뭐 그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인용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거기서 예시로 드는 부분들 있죠. 그걸 통해서 나타내는 부분들. 그래서 모든 존재가 근원적으로 동등하다는 거죠. 이걸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작품에서의 자연스럽다의 의미고, 그래서 성남 플립이 의미한 게 뭐냐? 인간, 자, 분명히 여기서 있어요. 모든 존재가 근원적으로 동등하다. 인간 중심적 사고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삶의 태도를 경고하고 질책하는 존재가 풀도 골랐잖아요. 그래서 플립은 경고하고 질책하는 존재고, 성인한 플립이라고 해가지고 그 본문에 나옵니다. 뭐 배웠죠, 그죠? 플립에 배웠죠. 인간의 쓰임에 따라 가치가 분류되어 인위적으로 뽑히고 배인 플립을 어떻게 성이 났다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풀에 대한 인식인데, 농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신고 가꾸는 것이 아닌 건 다 죄다? 자풀이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만을 중심으로 어떤 상황이나 사태를 파악한다. 그러니까 기준이 인간이라는 거죠. 이기주의, 인간만 생각한다. 인간 중심 사상이라면, 자, 나 글쓴이는요, 한갓 자풀일망정 꽃피고 베일 때 왜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다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 사고를 벗어나가지고 대상의 입장을 해야 돼서 대상, 여기 지금 못하는데 이렇게 중요하자. 어떤 상황이나 사태를 파악하는 관점인데, 이타주의, 다른 생명들도 존중하는 거죠. 생명 존중 사상,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글쓴이의 인식이 변화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풀독이 오르기 전이나 풀독이 오른 후나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자풀은 필요가 없으므로 뽑아 베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주의적인 사고고, 인간 중심적인 사상에서의 농부하고 똑같았어요. 풀독이 오르기 전에는. 자, 풀독이 오른 후는 자풀도 인간과 동등하게 자신을 인위적으로 해야하는 대상이 뭐 할 수 있다?
인간주의적인 사고, 생명 존중 사상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혹시 바깥에 지금 소리 지르는 이 작품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바깥에 계속 소리 지르네요. 좀 아프겠습니다. 자, 그시가 병원을 찾지 않는 이유는 자포를 억지로 뽑으려 했던 인간 중심적 생각 때문에 풀독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풀독의 상처를 약이나 주사와 같은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대로 치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병원을 찾지 않았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학습 활동에 있었던 작품이죠. 보복 등뿐이었는데 주제는 생명을 존중하는 두 아이를 봤어요. 그래서 자, 생명을 존중하는 두 아이를 본 경험을 병렬적으로 나란히 배치를 했다는 거죠.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그래서 이제 개미는 자, 개미가 가는 길을 비켜주는 거. 자, 병렬적으로 어떻게 제시했느냐? 개미가 가는 길을 비켜주고, 꼬치 허리를 밴드로 감싸주고 있는 거. 이 두 개를 병렬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높임어미 뭐뭐합니다. 그리고 비읍니다를 사용하여 두 아이에 대한 존경의 태도를 드러낸다는 거죠. 자, 두 아이의 태도는 뭐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자, 넘어서 이제 어부사시사를 보자면은, 자, 작품의 주제는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어부의 흥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시적화된 정성 및 태도를 보자면 사계절의 아름다운 풍경을 계속 즐겨 그러면 자연과 하나 된 무라일체에 대한 삶을 즐깁니다. 그 백구 나오는 거 있죠. 무심한 백구는 내쫓는가 제쫓는가 나오는 부분. 자, 백구 나오는 부분이 무라일체고, 그 다음에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모습에 만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속세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게 이 작품의 화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운구. 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시조에 나오지 않아요. 이 시조에서만 나온 게 여운구죠. 그래서 자, 여운구의 특징과 효과를 보자면은 초장과 중장 사이 여운구는 이제 변합니다. 그죠? 각 수에 따라서 변하는데 초장부터 귀향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작품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주고요. 종장과 종장 사이 여운구, 지국총, 어사와 같은 경우에는 노저는 소리 지국총과 노절 때 외치는 소리 어사와를 나타냅니다. 이건 안 변하죠.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작품에 사실감을 부여하고 흥취를 북돋운다. 그 다음에 평시의 단조로운 흐름에 변화를 준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다른 문학 A 파트에 나오는 시조들 같은 경우에는 여운구가 없어요. 이 작품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거 꼭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자,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관계인데, 내용은 자연에서 즐기는 흥취, 여유로움 이런 거라면, 형식은 연시조의 형식, 그죠? 총 40수로 된 연시조고, 여운구를 사용하여 변화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속의 흥겨움이라는 내용을 연시조와 여운구라는 형식에 유기적으로 담아낸다는 거.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인데, 봄은 온갖 꽃, 온갖 꽃이, 여름은 연잎, 청양잎, 녹사인데, 자, 연잎은 여름이고 요거 두 개는 뭐죠? 장마, 비가 많이 온다는 거죠, 여름에. 자, 그다음에 가을 같은 경우는 고기마다 살쪄있다. 자, 고기마다 살쪄있다 이거. 그다음에 이거는 풍요로움하고도 연결되니까 좀 정리해 두시고요. 겨울 같은 경우는 눈, 천처복산, 수없이 겹쳐있는 눈 덮인 산, 이 부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각수의 내용의 표현을 보자면 춘산일 같은 경우에는 강촌의 아름다운 봄 풍경이죠. 춘산이니까 강촌 온갖 꽃이 먼 빛이 더욱 좋다라고 해가지고 먼 빛이 더욱 좋구나라고 해서 강촌의 아름다운 봄 풍경을 감상하며 만족스러워한다는 것. 그 다음에 앞개에 안개 오고 뒷매에 해 비춘다. 중간에 앞개에 뒷매에 안개 거치고 해가 비춘다. 대구법이죠. 자, 하사 2 같은 경우에는 무라일치된 삶의 즐거움인데 연잎의 밥사두고 반찬은 장만하지 마라. 그냥 소박하게 놀겠다. 안분지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무심한 백구는 내가 쫓는가 제가 쫓는가.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며 무라일치 정말 중요합니다. 무라일치의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 자꾸 티 안 내려고 하는데 너 그렇게 봐주시고요. 정말. 자, 추사 2는요 속속에 따른 어부의 삶인데 인간을 돌아보니 뭐더욱 더욱 좋다. 그래서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며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자, 동사에서는 눈 덮인 겨울 강춘의 아름다움인데 성계인가 신성 사는 세계인가 불처 사는 세계인가 인간 세계는 아닌 것 같아. 그만큼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속세를 초월한 듯한 겨울 풍경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표현 역시 자 앞에는 만경유리 뒤에는 천척옥산이라고 해서 앞에는 뒤에는 만경유리 천척옥산 대입법수였다는 거죠.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 계속 반복이 되는데 속세를 벗어납니다. 자연과의 합의를 추구한다. 한가롭고 소박한 삶을 살고자 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작품이 일반적인 시조의 형식과 다르죠? 뭐냐? 초장과 중장 사이, 중장과 종장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여운구가 있다는 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종장의 첫 구 시작이 세 글자가 아닌 경우 원래 자 시조의 특징 종장의 첫 음보는 자 3어절로 세 어절로 고정이 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절별로 총 10수씩 총 40수의 연시조로 이루어져 있는 시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 활동이 있던 거 있죠. 순으로 봄의 정균과 정치인데 자, 특징이 동적 이미지와 정적 이미지가 조화를 이룬다는 거. 자, 시음을 짧게 배열하고 명사로 시를 조결합니다. 그 다음에 자,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자, 멀리 있는 풍경에서 가까운 풍경으로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 시의 이미지 청운사 푸른색 탈속적이고 자아사는 먼저 보라색이라 했죠. 그래서 환상적 분위기 청로로 맑고 순수한 존재 그룹 탈속적 이미지. 이 작품 자체가 뭐 탈속적이다 순수한 거 환상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 잘 파악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소설가 구보실 가장 여러분들 세상에 이렇게 지루하고 재미없는데 그죠? 아무튼 뭐 중요한 거 주제에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거. 무기력한 소설가의 눈에 비친 1930년대 서울의 일상과 그의 내면 의식인데 자, 그의 내면 의식 내면의 의식 흐름 기법이 쓰인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작품에서 거의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내면의 의식 흐름 기법이 쓰인다. 그냥 내면의 심리가 쭉 어떻게 서술이 된다. 인과적인 거 없이. 내용부터 쭉 보자면 자 지금부터 워낙에 길었기 때문에 각각의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분명히 그러세요. 내면의 의식 흐름 기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의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 푸실 때 물론 다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암기하면 편하겠죠. 근데 마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그 본문에서 꼭 찾아가면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자, 종로 네거리를 향하는 국어의 생각은 대낮에 더욱 제대로 볼 수 있는 자신의 시력을 볼 수 없는 자신의 시력을 저주합니다. 그 다음에 안과에 갔던 일을 떠올리며 우울해했고요. 화신상에 있는 국어의 생각. 그 젊은 내외를 보죠, 그죠? 처음에는 업신여가 볼까 하다가 생각을 거쳐 그들을 축복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일단 이 부분에 나오는 이제 구구의 어떤 그 소망은 뭐냐면 행복을 찾아요. 그래서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젊은 내외를 업신여가 볼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 먹었다는 거. 자, 안전지대에 있으니까 전차 타는 곳이죠. 행복을 알지 못하지만 갈 곳이 분명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전체에 모두 오잖아요. 외로움과 애달픔을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전체에 오르죠. 전체에 오르는데 갈 곳이 없잖아. 목적의식이 없다고요. 국보는. 자, 그 다음에 종묘를 향하는 국보의 생각인데 전체를 탔지만 뚜렷한 목적이 없어 방황하다가 고독을 느낍니다. 예전에 고독을 사랑했던 일을 떠올리는데 자, 고독을 사랑했던 일인데 정말 고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고독을 무서워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고독을 무서워하고 그 고독을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심리까지도 파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종묘에 있는 국어의 생각인데 손바닥 위에 동전을 보며 자신이 행복했던 적이 없었음을 느꼈고 동대문을 향하는 국어의 생각인데 자, 여자 보죠.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 여자를 그냥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야 돼. 나댕기지 말았어야 돼. 그러면 이 작품이 없었을 텐데. 아무튼 중요한 거죠. 예전에 맞선을 보았던 여자를 우연히 전체에서 보게 되자
그 여자를 만났던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에 대한 여자의 마음을 궁금해했죠. 그리고 동대문에 있는 국보의 생각인데 전차에서 내려 멀어지는 여자를 보며 말을 걸어볼 걸 후회를 합니다. 자신의 우유부단함을 후회하고 자 훈련을 지난 국보의 생각 맞선을 보며 여자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기다렸지만 결국 여자의 연락을 받지 못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서로의 반응만 살피다 끝나버린 두 사람의 인연 이것을 조소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구보의 성격이 소망을 받는 성격은 정말 명확하게 나옵니다. 우유부단하고요, 소심하고요, 지나치게 사색적이다. 생각이 많다는 게 사색적이다. 그다음에 고독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고자 하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지. 자, 문체상 특징 정말 중요합니다. 내용은 여러분들 사실 뭐 제가 이거 적어 놓긴 했지만은 반드시 지문을 보고요,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 문체상 특징 역시 뭐 밑줄친 기억이나 뭐 작품 전체적인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은 특정 부분, 밑줄친 부분만을 물어본다면 얘도 구분을 하셔야 돼요. 현재형 어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현장감을 드러내고 인물의 내면 의식을 잘 드러내요. 쉼표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데 긴 문장을 끊어요. 리듬감을 주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인물의 심리를 섬세하게 드러낸다는 거죠. 자 보세요. 현재형 어미든 쉼표의 잦은 사용이든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는 데 쓰인다는 거죠. 이런 어떤 형식들이 내용과 굉장히 밀접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문학의 내용과 형식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만연체 문장 역시 보세요. 정돈되지 않은 인물의 사유전개 과정, 심리전개 과정을 내면의 의식적인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만연체든 쉼표든 현재형 어미든 전부 다 이런 형식들이 인물의 내면 심리라고 하는 내용을 나타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작품의 주제와 형식에 맞는데 주제는 1930년대 소수와 국보의 예술과 행복에 대한 갈등을 보내고 자 형식 여정에 따른 구성 자 다른 말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여정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결국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이 작품 전체적으로는 원점 회귀형 소설이다. 구성이다. 근데 저기다가 원점 회귀형 구성을 적지 않은 이유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본문에서는 집에 가는 것까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아셨죠? 의식의 흐름 기법 꼭 기억하세요. 의식의 흐름 기법이 나오는 게 최윤의 광장, 오상원의 유예, 그다음에 이상의 날개가 나오면 그 나머지 세 작품도 내면의 의식 흐름 기법을 쓴다는 거. 자신 쉼표의 사용이라든가 만연체 문장 아까 봤었죠. 1930년대 무기력한 지식인들의 고독과 수술한 내면 풍경이 작품의 형식적 특징과 유기적으로 결합이 된다는 거죠. 됐죠? 무기력한 지식인은 누구? 구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세 규정을 좀 보자면 벌써 마지막 작품이네요. 작품의 주제는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정하는 사람 그죠? 최여인 최씨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둘이 사랑하잖아요. 자, 구성은 전반부는 이생과 최씨의 사랑과 결혼, 이게 현실적 이야기였고 후반부 같은 경우에는 이생과 죽은 최씨예요. 죽은 최씨의 사랑과 이별이기 때문에 비현실적 이야기. 그래서 이 작품이 어떤 유형이 전기 소설이라고 합니다. 비현실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소설이라는 거죠. 자, 죽은 최씨가 이승으로 돌아온 사건의 의미인데 이승과 최씨의 사랑은 다시 성취하기 위한 의도적인 작가의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허물고 죽음도 초월하여 두 사람의 사랑을 이루는 모습을 통해 부당한 현실, 전쟁이라고 하는 부당한 현실에 대한 저항의식을 드러낸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성격과 가치관을 좀 보자면은 자, 사건은 이생을 만나 사랑을 하게 된 후 어려움을 극복하고 혼례를 올린다는 거죠. 그리고 자 적극적이고 진적인 애정관이 드러나는데 자 최씨 같은 경우에 적극적이에요. 자기가 직접 편지를 씁니다. 당시의 어떤 봉건적인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비춰볼 때 굉장히 파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삽입시 정말 중요합니다. 삽입시 역할.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하고요. 사건 전개의 방향, 이별한 거 나오죠. 이걸 암시하고 주제 사랑과 이별을 집약적으로 전달하고 인물의 심리자 어차피 삽입 시도 시기 때문에 인물의 심리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인물의 심리 최씨를 이런 인물의 심리를 비유적 함축적으로 표현한다는 거. 자, 작품에 나타난 전개성과 그 기름을 좀 보자면 비현실적인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자, 죽은 최씨가 이승의 이생과 재회해가지고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지내요. 기능은 환상적이고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엮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남과 이별을 통해 이야기에 서사적 긴장감을 부여하고 작품의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죽음을 초월한 주인공의 사랑과 이를 지켜보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다는 것. 자, 이 전기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파악하시고요. 정리해두시고 그 다음에 작품에 관련된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을 좀 보자면은 일단 역사적인 상황 같은 경우에는 홍건적이 침입한 거, 남녀 간의 애정에 있어서는 절개와 믿음을 중요시 여겼다. 그래서 최 씨가 죽었잖아요. 당시 여성상과 관련된 가치관은 여성은 집 밖의 일은 잘 모르고 분유제 걱정만 하며 수놓기, 바느질 등에 힘쓰며 지냈다. 이런 어떤 모습들이 사회문화적 상황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어디 학습 활동에 나왔던 거죠. 채척전. 주제가 이산 가족의 고통과 가족을 통한 재회인데 특징이 만남, 이별, 재회의 과정이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거. 실제 있었던 전쟁을 배경으로 하여 당시 백성들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이런 부분들 만남, 이별, 재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재회. 그 다음에 전쟁을 배경으로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사적 배경이 역사적 사건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죠. 공통점은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등장인물들이 전란으로 인해 이별을 하고 순환이 겪게 됩니다. 이생정전 같은 경우에는 차이점입니다. 이생정전은 결국 이별이에요. 최척전은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거. 행복한 결말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학 B에 해당하는 범위까지 쭉 다 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특히나 소설과 구보시의 1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본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있잖아요. 그죠? 일단 본문 내용을 이해 정도만 하시고 시험 볼 때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푼다 이게 아니라 어차피 지문 내용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선지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 1, 2, 3, 4, 5번이 각 지문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정도를 오히려 이제 문제 보고 지문에서 찾아서 푸는 게 좀 더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꼭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내용 자체는 이걸 제가 지금 오늘 한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최종적으로 점검한다, 정리한다 이렇게 그냥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들 대박 나실 겁니다. 자신을 그냥 믿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퇴장해야지.